여름철 대표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폭우, 폭염,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 준비 상황 어떤지, 그리고 또 경기도 내 주요 도시죠. 수원, 성남, 용인의 대비 상황 어떤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영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주영 PD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이번 장마 예상에 대해서 기상청이 발표한 게 있죠? 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는 늦게 시작되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상층 찬 공기가 대기 불안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 6월에만 해도요. 6월 10일 세종 전이면에 1시간에 47mm, 6월 6일 거제 남부면에 45.5mm, 6월 15일에 영월 영월읍에 44.4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철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전망 경기도청 변영섭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도 여름철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의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는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늦은 7월 초에 시작해서 7월 말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7월 강수량은 30년 평균 강수량인 394mm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시간당 50mm 이상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기를 감안할 때 올해도 집중호우 발생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며 되고 태풍은 최근 10년간 평균 3.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으며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새 내리는 비의 특징을 보면 국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는 건데 좁은 지역에 막 쏟아지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14년에 이런 이 국지성 집중호우가 3회, 3번 정도 있었고 작년에는 15번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가 증가했어요. 4년 동안. 예. 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작년에 이 호우특보 발령 기준도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호우특보에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지성 호우가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만큼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 6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걸 살펴보자면요. 예. 기존 호우주의보는 6시간에 70mm의 비가 예상될 때 12시간에 110mm의 비가 예상될 때 내려졌고요. 예. 기존 호우경보는 6시간에 110mm의 비가 예상될 때 12시간에 180mm의 비가 예상될 때 내려졌지만요. 네. 바뀐 기준법에 따르면 12시간일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주의보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60mm로 경보가 6시간에서 3시간에 90mm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조금 6시간 동안에 내리는 양을 체크를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시간 안에 60mm만 내려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경보가 내려지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경기도의 비 피해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작년에 단 며칠 사이에 1년 피해 중 대부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경기도청 안전관리실 변영섭 자연재난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중에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연천군, 포천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피해액의 97%를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1년 365일인데 닷새 정도 만에 97%의 1년치 피해액의 97%를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및 개선 사업은 총 524개소 중 523개소가 이번 주까지 완료될 예정이고요. 예. 다만 한 개소는 민통선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폭발물 발견에 따른 위험성도 있고 예. 또 작업을 하려면 군부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음. 또한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시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78명을 채용해서 경기도 풍수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폭우가 왔을 때의 행동 요령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잖아요. 예, 간단하게 이 호우특보 시의 행동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요.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예. 둘째로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곳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서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호우 씨 행동 강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또 찾아오는 게 폭염이에요. 더워서 한번 피해를 봤는데 갑자기 또 엄청 뜨거워지면서 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전국의 온열 환자가 4,500명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망자도 48명에 달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의 온열 질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937명, 사망자도 5명이나 있었는데요. 먼저 폭염의 기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도 벌써 지난달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올 여름이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폭염의 기준은 특정 기온 이상일 때, 예년 평균 기온보다 높을 때 발효됩니다. 역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요. 예. 폭염주의보는 6월부터 9월 사이 33도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6월부터 9월 사이 35도 이상의 고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예. 작년에 폭염 때문에 이 누진제 폐지 얘기도 있었고 올해도 전기요금 개편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폭염이 이 재난으로까지 지정이 됐었잖아요. 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년 9월 18일 재난안전법이 개정됐습니다. 폭염이 자연 재난에 포함된 건데요. 예. 그만큼 폭염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예. 요즘 횡단보도 가보면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늘막도 이 대비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뭐 폭염 대책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늘막도 대비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주요 폭염 대책으로는 그늘막, 쿨링포그, 살수차,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폭염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장 PD가 수원, 용인, 성남시 같은 경기도 내 주요 도시를 이제 취재하고 왔는데 수치로 좀 비교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그늘막, 자 두구두구 어느 도시가 가장 많습니까? 네, 올해 설치 예정할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늘막은 수원이 267개소, 용인이 233개소, 성남이 200개로 수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늘막 수도 수원이 가장 많지만 수원시는 특별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그린 커튼을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수원시 시민안전과 윤경석 재난관리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희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중순까지로 시민 대상으로 2019년 폭염 대비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22건이 접수되어 현재 최우수 1건, 우수 2명이 선정되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수원역 앞에 그린 커튼을 지금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린 커튼이라 하면은 나팔꽃을 이용하여 창문 옆에 식재하여 나팔꽃잎이 일정 기간 지나면은 어른손 손바닥만한 크기로 성장하여 그게 그늘을 이용하여 폭염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늘막 제공한다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 커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했는데 나팔꽃을 심는 거군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한 면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나팔꽃을 나란히 심어가지고 이게 쑥쑥 커서 잎이 쫙 퍼지면은 그 그늘이 지게 만들어진다. 천연 그늘막이 되는 그런 거죠. 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친환경적인 그늘막을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게 참 에코도시네요. 네, 수원시가 예. 에코도시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죠. 예. 자, 다음으로 이제 무더위 쉼터를 좀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무더위 쉼터는 수원이 482개소, 성남이 207개소, 용인이 77개소로 이번에도 수원이 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성남에서 207개소 중 1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남시는 열대야 속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찜질방을 24시간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성남시 재난안전과 김윤철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저희 시는 이제 무더위 쉼터를 금년에 207개소를 운영을 할 건데 그 무더위 쉼터가 이제 주간에만 보통 운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상 기온으로 열대야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제 재난 취약계층은 야간에 이제 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는 24시간 무더위 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무더위 쉼터가 그 관내 찜질방이 어쨌든 여름에는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니까 협약을 통해서 이제 30% DC된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 재난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 이런 분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확보된 예산 6천만 원 가지고 그걸로 올여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게 괜찮고 효과가 좋으면은 동절기에도 확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찜질방이 더운 여름에는 비수기잖아요. 근데 찜질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취약계층도 돕고 또 관내 찜질방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디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역발상 같은 거. 예. 수원 성남의 차별화 대책은 좀 살펴봤는데 용인은 뭐 없어요? 용인이 빠지면 섭하죠. 예. 용인은 일단 눈으로 시원함을 주는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 바로 버스 정류장에 대형 얼음을 비치하는 겁니다. 얼음을 봄으로써 일단 시원해지고 실제로 버스 정류장의 기온도 내려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용인은 전국에서 2년 연속 재난안전도시 1위로 뽑혀서 정부로부터 2년 동안 인센티브 약 1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2회 연속 수상은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틀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용인 시민안전 담당과 황선유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는요, 타 지자체보다 우선 재난 상황팀을 신설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상황 전파라든지 초동 조치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일반 지자체가 이런 상황팀을 신설한 것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제를 저희는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산강, 계곡 같은데 폭우 시에 강우량 계측이라든지 수위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동 CCTV라든지 경보 방송이라든지 문자 전광판 같은 재난 기반 시설을 한 260곳에 곳곳에 다 설치를 했고요. 폭염 같은 데는 사수자도 가동합니다만 저희 같은 데는 버스 승강장 같은 다중인형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대형 얼음을 좀 비치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 효과도 주고요. 실제로 기온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얼음 비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음을 넣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땡볕에 얼음 놔봐요. 그냥 다 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사진을 좀 봤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놓고 있고 그 안에 얼음이 놓여져 있네요. 그래서 옆에 분들 그냥 지켜볼 수도 있고 이거 만지면 더 시원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빨리 녹죠? 네, 만지면 더 빨리 녹긴 하는데 어쨌든 결과로 입증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 온도가 떨어졌더라. 얼음을 설치한 지역에. 예. 시도별로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한 흔적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폭염 역시 이 시민들의 또 자발적인 예방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염특보 시의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셔야죠. 네, 폭염특보 시에는 가능한 12시부터 5시 사이 한낮에 뜨거운 햇볕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냉방기를 가동할 때도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 역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자세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다 말해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안 가요. 청취자분들 잘 안 가요. 가시면 볼 수 있어야 해도 안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재난안전 포털입니다. 자, 오늘은 장주영 PD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